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로우 타일러고요. 네, 쌤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방송 금융의 역사 3주차인가요? 3주차죠. 3주차라고 좀 뭐하고 세 번째 회차? 그렇죠. 네네네. 3회차. 네. 이게 금융의 역사라고 하긴 하는데 네. 자료가 그렇게 쉽게 찾아지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특히 금융만 집중적으로 하기에는. 네, 왜냐하면 이게 세계사랑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그래요. 네. 정보를 찾아봐도 네. 제가 이제 구글링을 열심히 해봤는데 확실히 이제 금융에 집중해서 이렇게 뭐랄까요, 논문이라든가 글이라든가 이런 걸 찾기가 되게 힘들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경제사라고 하죠. 경제사. 약간 네. 그런 느낌으로 돌아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네. 쪽이 많이 집중이 돼 있고. 어쨌든 이번 주에 할 얘기는 네. 메디치 가문이에요. 저번 회차에서 네. 예고 드렸듯이 유명하죠, 메디치 가문. 그 제가 어렸을 때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 네. 미켈란젤로 네. 그런 위인전을 읽으면은 꼭 등장했죠. 유명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가문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네. 우선은 북부 이탈리아 플로렌스 지방, 피렌체. 도시로 따지면 피렌체고 지방으로 따지면 이제 플로렌스 지방인데 거기에서 약간 300년 동안 군주로, 은행가로, 상인 집단으로. 지금도 남아 있나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뭐 소멸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가문의 대가 끊겼습니다. 음, 뭐 반개로는 남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직계로는 이미 끝난 지가 옛날이고요. 여러 썰이 있어요. 1200년도에 가장 이제 역사서에 등장하는 게 메디치 가문이 등장하는 게 1200년도인데 그 전에 뭘 했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메디치 가문이 성공하면서 이제 수많은 이제 전설과 신화를 만들어내서 이 양반들이 원래는 뭐 하던 가문인지 정확한 그런 역사는 없고요. 어쨌든 무언가를 해서 네. 처음에 뭐라고 해야죠? 그런 기반을 다진 건 있었겠죠. 그렇죠. 가장 유력한 게 뭐냐? 네. 두 개인데요. 메디치가 이제 그 메디신 약 의사였을 네. 거다. 가문의 이름이. 그런 말도 있고요. 양모를 이제 양모 업체였을 거다. 양털. 그렇죠. 그리고 북유럽도 유명하니까 네네네. 양털로. 그래서 당시에 이제 양모라는 게 울이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정장 만드는 데 많이 쓰이지만 이게 고부가 가치 사업 중에 하나였어요. 양모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양을 키워야 되죠. 양털을 깎아야 되죠. 그 깎은 털에서 또 실을 뽑아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게 수공업의 일이잖아요. 네. 뽑은 실로 옛날에는 기계가 없으니까 또 사람이 직접 옷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맞습니다. 네. 고부가 가치 사업 중에 하나였는데 이걸로 시작해서 이제 북플로렌스로 들어왔고 네. 거기서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저번 회차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몽골이 실크로드가 이제 활발하게 되면서 검은 황금이라는 후츠가 네. 실크가 북유럽으로 들어오죠. 콘스탄티노플을 통해서. 네. 수없이 많은 상업인들 중에서 메디치 가문도 하나에 불과했는데 거기서 이제 좀 사업 수단을 잘 발휘했는지로 이제 큰 가문이 됩니다. 1397년에 은행 설립을 했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은행이 하는 게 별게 없어요. 우선 돈을 못 빌려주니까 그 신용장, 그렇죠. 어음, 그리고 이제 노트가 뭐냐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금을 이만큼 갖다 맡겨놓으면 노트를 발행해 줍니다. 네 금이 이만큼 맡겨져 있다. 그러면 뭐 금 한 돈을 맡겨놨다. 그럼 한 돈만큼의 노트를 써줍니다. 그럼 그 노트를 가지고 메디치 가문이 운영하는 은행에 가서 내 돈 내놔, 내 금 내놔 하면 그렇게 주는 보관이죠, 보관료를 네네. 받거나 또 이제 신용장에서 나오는 그 수수료 그리고 환차익. 네. 여러 나라에서 이제 금화를 발행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메디치 가문 플로렌스 지방에서 이제 거래를 했는데 돈은 내가 영국 가서 받아야 된다. 그럼 영국 돈으로 줘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환차익을 노려서. 그리고 1434년 코시모 데 메디치가 가문의 수장이 되면서 이제 좀 활발해지죠. 피렌체의 군주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부를 엄청 쌓게 되는데 금융계에 끼친 영향은 복식부기. 그때도 몇 번 계속 말씀드렸지만 복식부기를 이 사람들이 가장 이제 널리 퍼지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요. 이 회계 방식은 지금도 쓰이고 있죠. 그렇죠. 잘 아시겠지만. 맞습니다. 그 회계 원리에 가면은 처음으로 수업이 이제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의 차이점부터 배우는데 네. 복식부기가 훨씬 더 우수하다. 그래서 기업이나 뭐 그런 걸 할 때는 복식부기를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렇죠. 라는 것도 배웁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로마, 바르셀로나, 런던 등에 이제 지부를 세웁니다. 확장을 해나가는 거죠. 지부를 세우고 네. 피렌체에서는 지주회사가 됩니다. 이 메디치 가문이 처음으로 한 게 또 이거예요. 지주회사가 되는 법. 은행을 만들어 놓고는 끼질 않아요. 서로. 그냥 물론 그 지부에서 번 돈이 다 메디치 가문으로 들어오긴 하지만 네네. 그 운영되는 것도 자체적으로 운영되게끔 하고 지부에서는 명령만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 지주회사에서는 지부에 명령만 내립니다.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지부의 그 우두머리가 되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자를 침실에 데려와서는 안 된다. 뭐 사무실에 데려와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럼 혼자 살아야 돼요?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네. 뭐 어쨌든 말도 안 되는 좀 약간 지금 돌이켜 보면 좀 웃긴 게 있었어요. 그리고 되게 큰 역할을 해줬던 게 뭐냐면 그 노트 있잖아요. 네. 그 금화잖아요. 그렇죠. 사실 지폐죠. 어떻게 보면. 네. 금화를 옮겨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그 금덩이 한 돈 들어보면 무게가 꽤 나가잖아요. 맞아요. 이거를 이제 상업하는 사람들 많이 주고받아야 되니까 근본이제죠. 어떻게 보면 근본이제가 이제 뭐 1달러 들어가면 1돈, 맞습니다. 1달러만큼 준다. 네. 요거에 약간 시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막대한 부를 쌓았잖아요. 메디치 가문이 좀 대단한 게 뭐냐면 군주가 될 수 있었다는 건 정치적으로도 권력이 있었다는 그렇죠. 거죠. 네. 정치를 어마어마하게 잘합니다. 이 집안에서 교황만 4명이 나와요. 4명이요? 그리고 프랑스 왕한테 시집간 자녀만 해도 여왕이죠. 프랑스에 2명이 나옵니다. 결혼을 통해서 이제 확장을 하는 거네요. 근데 말 그대로 베네치 가문이 크고 확장이 어마어마하게 됐지만 그래도 그 플로렌스 지방에서는 여러 귀족들한테 견제를 받아요. 그 중간에 쫓겨나기도 합니다. 한 몇십 년간. 1, 20년간. 피렌체에서 쫓겨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죠. 그렇게 하지만 결국 이제 1400년 말에 은행이 문을 닫아요. 정치적으로는 이제 활발해지기 시작했는데 은행업에서는 이제 좀 약간 하락세를 겪는. 그 다음엔 이제 어디로 넘어가나요? 그럼? 우선은 뭐 이제 다음 얘기는 스페인이긴 한데 네. 피렌체가 그렇게 해서 이제 은행업에서는 손을 떼긴 하지만 그럼에도 1700년대까지 가요. 부자 3대 간다고. 그렇죠. 확실히 3대 이상 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메디치 가문이 역사에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던데 르네상스 하면 빼놓을 수 없죠. 그렇죠. 후원자 대표적인 후원 가문이죠. 어마어마하게 돌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플로렌스에서 쫓겨났을 때도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 피렌체에 쓴 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시민들의 약간 지지를 많이 얻어요. 쓴 만큼 돈을 쓴 만큼 그 도시를 어마어마하게 꾸며냅니다. 진짜. 피렌체 가면 저 한번 가봤는데 도시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네. 그 예전의 모습도 많이 남아있고 거의 뭐 메디치가 꾸며놨다고 해도 거의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의 그 유명한 미술관이라니까요. 우피치 미술관인가. 네. 거기 들어가면 정말 장난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까지는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 그 플로렌스 지방이 메디치 가문이 한창 잘 나갈 때는 피렌체는 도시고 플로렌스는 그 지방이잖아요. 그렇죠. 네. 플로렌스의 90% 약 그 정도 땅이 다 메디치 가문 거였대요. 한창 잘 나갈 때는. 그래서 정치와 경영에 능했던 이 메디치 가문이 이제 1700년대에 들어가면서 1600년도 말에 되면서 장자가 끊깁니다. 반기에서도 그럴 거예요. 아마 여자 혼자가 남는데 네. 마리아 데 메디치였나? 이분이 이제 마지막 메디치 가문에 그 자손으로서 네. 모든 걸 다 피렌체에 기부합니다. 오. 대부분 자신이 갖고 있던 동산 다는 아니겠지만 그 유명했던 박물관 그거 있잖아요. 네네네. 아마 그 메디치 가문에서 그 도시에다 그 기부를 한 걸 거예요. 거기 가면은 그 미켈란젤로 작품이 되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르네상스의 그 4대 천재들, 네네. 또는 우리가 모르는 그 수없이 많은 훌륭한 예술가들 다 메디치 가문에서 거의 진짜 엄청난 후원을 했다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점은 말씀드렸지만 북이탈리아가 성장하게 된 계기는 몽골이 이제 아시아를 평정하고 유럽까지 오면서 교역료가 실크로드가 이제 활발해졌잖아요. 1453년에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죠. 오스만 투르크한테. 그러면서 이제 이스탄불이 됩니다. 이스탄불이 되면서 무역이 쉽지 않아졌어요. 그렇죠. 이제 동방무역의 길이 하나가 막힌 거죠. 막혔어요. 근데 이미 돈 맛은 봤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유럽의 북이탈리아는 그거의 완전 중심지역. 동쪽에서 들어오는 뭐 그런 무역품들을 서쪽으로 나르고 서쪽에서 나오는 물품들을 다시 동쪽으로 나르는 이 지중해 무역이었잖아요. 지중해 무역이 끝납니다, 이게. 그렇죠. 이미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가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스페인, 특히 포르투갈이 이제 뛰어듭니다. 이제 또 콜럼버스의 시대가 오는 거네요. 콜럼버스 전에 이제 바스코다마가 그렇죠. 있어요. 바스코다가마. 바스코다마가 이제 등장을 해요. 대항해 시대 시작이죠. 그 희망봉. 그렇죠. 희망봉 돌아서 내가 인도에 갔다 오겠다. 성공합니다. 바스코다마가는. 근데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남부까지 갔다가 또 거기서 돌아서 인도까지 갔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탈리아 사람 등장하죠. 콜럼버스가.
이탈리아인인가요? 콜럼버스. 이탈리아 사람.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르네상스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돈이 들어오잖아요. 네. 돈이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중세 시대가 끝나고 그 갈릴레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네네. 그 예전 고전 뭐라 그러죠? 유럽이 중세 시대가 되기 전에 그 그리스나 이집트나 이쪽에서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됐었잖아요. 네네. 네. 사실 이 사람들이 그걸 다 끄집어낸 거예요. 새로 개발한 게 아니라 지구가 돈다는 게 예전부터 알려져 있었고 네. 지구는 둥글다는 것도 이미 적어도 둥글진 않을까라고 했던 그 설들이 많았었어요. 맞습니다. 그럼 뭐 실험들 여러 가지 실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소위 말하는 과학 면에서는 암흑의 시대가 온 거죠. 그렇죠. 과학이 아니라 모든 게 다 암으로 돌아왔죠. 네네네. 이 과학자들이 그걸 꺼내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미술도 르네상스가 뭐냐면 그렇죠. 다시 살다잖아요. 네. 고대 로마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인간 인본주의라고 하죠. 그렇죠. 흔히들. 네. 고등학교 때. 네. 약간 그때 배운 지식으로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면서 과학도 발달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게 야 그러면 우리가 배를 타고 딴 데로 가면 인도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굳이 왜 육로로 가? 그러면서 이제 콜럼버스 같은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바스코다마가 나오기 시작한 거고. 그렇죠. 반대로 가면은 인도가 나올 거다. 그래서 콜럼버스가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이제 썰을 풉니다. 이탈리아의 그 이사벨라 여왕한테. 처음에는 거절하죠. 어쨌든 근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건데. 그러면서 이제 대항 시대가 시작이 되고 그거를 가장 큰 특수를 누렸던 게 처음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입니다. 그렇죠. 대항 시대의 포문을 열었고 이제 착취의 시대를 열었죠.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남미, 그렇죠. 북미가 인카, 이제 뭐 아즈텍 다 그때 파괴됐죠. 그렇죠. 그 다음 얘기는 이제 네덜란드로 넘어가게 되는데 스페인 다음 이 시간에는 이제 스페인, 포르투갈 네. 여기가 이제 어떻게 대서양 무역과 그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까지 갔다 왔는지 그러면서 이 부의 그 중심이 처음에는 이제 북이탈리아였다가 그 다음에는 스페인, 포르투갈로 옮겨갔다가 그 다음 네덜란드, 네. 그 다음에 영국인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스페인과 포르투갈, 콜럼버스, 대항해 시대, 착취의 시대 서막에 그렇죠.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정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금융은 또 어땠나? 은행들은 또 어떤 활동을 했나? 그때는 찾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대해서는 거의 없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있으면 찾아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끝인가요? 예, 끝이죠. 이것도 전개가 시원시원하네요. 아, 그럼요. 오늘도 트렌드에 맞게 가야지. 그렇죠. 오늘은 좀 시원하게. 네. 좋아요. 네, 매주 목요일마다 로타일러님의 방송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네, 이번 방송은 말씀드렸듯이 금융의 역사 그렇죠. 방송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에서도 저희가 영상 콘텐츠로 찾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